시작합시다.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이상한 사람. 그 슈프림이 갔다 온 다음에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예 그 돈 내고 딱지 붙였어요. 그 그거 쓰레기 하나 남은 거? 남의 건데? 네. 그냥? 네, 그냥 그거 없어지고 나서는 일단락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캠은 안 달고? 캠 샀어요. 이제 달아야죠. 네. 그게 맞나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거기다 내가 딱지 붙이는 거구나. 아니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일어날까봐 무서우니까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 붙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여친님은 어떤 마음인데요? 아까워서 억울해서 근데 왜 그렇게? 근데 억울하긴 하죠. 더러워서 그냥 피하는 거지. 근데 뭐 15,000원에 피할 수 있으면 충분히 피하고 싶은 마음. 제가 그런 게 안 돼서 좀 속상하긴 해요. 그렇게 한 번도 안 지려고 하는 손해보는 게. 넘기려는 게 잘.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 먹어도 지금 화가 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또 그걸. 아니 슈프림이 직접 가서 해준 거는 좀 어땠어요? 너무너무 안심되고 저는 그렇게까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옵션에 없어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문제 드려주고 진짜? 저희 오빠라고 오빠이고? 그래. 여동생들이라고 그래서 뭐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또 도움 주시라고 소리 나거나 이러면 신고해 주시라 이런 것까지 해주셔서 든든하네. 너무 든든하고 감동이었죠.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 사람들 많아? 문 두드렸을 때. 아니 일단 그날 갔는데 몇 집이 없었어. 몇 집 없고 한 3집 정도, 4집 정도, 3-4집 정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안 반기는데 얘기를 좀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하더라고. 많이 안 계셨어 근데. 이번에 이사 간 집이야? 아니면? 아니요, 그 지금 계속 있는 집. 막 이사 갈지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무기한 연장이 됐고 일단 뭐 집 대놓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언제 나갈지 집 잘 몰라서. 아무튼 되게 슈프림이 그러고 나서 개인 상담했을 때 이게 공동체 문제라고 같이 사는 게 그 다세대 주택은 그래서 얼굴도 익혀놓고 좀 저는 이제 그냥 나만 잘 살고 피해 안 끼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좀 얼굴도 익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비해서 뭐 그럴 때 문 두드리고 이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그렇구나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뭔가 저희한테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슈프리 진짜 가족처럼 직접 가가지고 해준 것도 저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또 다시 한번 느껴서 되게 좋았어요. 다들 걱정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다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있으면 좀 불편해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야겠다 싶어요. 달리기 끝난 얘기를 좀 해봐. 달리기 드디어 한 1년? 그렇지 1년 정도 됐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떴네 거의. 10회인데 1년이 걸린 거예요. 그 개인 상담 시간에 달리기를 했던 거예요. 그쵸. 좀 어땠어? 상담자랑 상담 시간에 달리기. 저는 좋았어요. 네. 힘들긴 정말 진짜 뒤지게 힘들었는데 한 진짜 요즘도 뛰고 나면 몸살을 나요. 한 2-3일 누워있고 그래서 처음엔 막 그게 막 쪽팔리기도 하고 막 그 시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아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슈프림이 아프면 또 다시 뛰고 막 나으면 또 뛰고 그래야 뭐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이 맞지. 다음에는 그게 뭐 그렇지도 않고 조금 늘었어요. 달리는 거? 네. 조금이긴 한데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 그래요?
그래서 뿌듯하고 되게 잘 가르쳐주더라고. 같이 같이 뛰어주고 페이스도 얘기해주고 옆에 응원도 해주고 너무 많이 해서 찬스 시끄럽다 이러고 근데 요즘에는 20분씩 안 쉬고 뛰거든요. 그 되게 할만해졌어요 그게. 많이 들었네. 네. 예전에는 숨 차서만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20분 아니 뛰면서 상담을 자꾸 시키는 거야. 상담 시간이니까 말을 해야지. 요즘에 일은 어때요? 말 시키지 마. 그럼 10회 치웠으면 더 나왔네요. 아 이제 더 하려고요. 저 더 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 10회는 돈 100만 원 내고 네. 돌려주는 페이백을 받는. 그쵸.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돈 내고. 용돈 생겼어. 너무 행복해. 되게 성취감이 커요. 그러게. 네. 나는 좀 하다가 이렇게 좀 중간에 못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거 못하나? 그럼 이거 어떡하지 돈을? 이거 약간 고민했거든. 근데 해내서 좋더라고. 네. 좋아요. 추천. 참 숲은 별걸 다 한다. 별걸 다 하는 상남자야. 남는 시간에 상담. 대담 나 집에도 가지고 같이 달려주고 지금도 축구하고 온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근데 같이 뭔가 땀 흘리면 되게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같이 그냥 운동하고 땀 흘리면 기분이 그게 되게 좋아요. 술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땀 흘리면 술 먹으면 더. 아 네. 최고다. 그게 짱인데. 스프리랑 술 먹어봤어? 안 먹었어요. 술 먹으면 안 좋아. 아 그래? 멀리서 봤지 결혼식장에서. 왜요? 험하세요? 엄청 마시던데 맥주를. 그날. 많이 먹고 많이 얘기고 아 그거 싫다. 먹이는 거 싫다. 매긴다는 건 뭔가요? 술 많이 먹인다. 먹인다고. 계속 달려야 돼. 아 이건 좀. 일생을 다 달리기를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나는 K님이 좀 아까 그 공동체 얘기했잖아. 네. 이 본인 사는 데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여기 공동체라고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좋네. 아무튼 그 작은 오빠 좀 도움 좀 줘. K님 힘들 때. 작은 오빠. 뭐예요? 알았어요. 사는 건 좀 가깝지 않나? 어디서? 멀잖아요. 여기 은평구잖아요. 난 강서. 강서. 아, 강서. 아예 멀지도 않아. 그렇게 멀진 않아. 차로 가면 30분? 그럼. 조금 이미지상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럼 새벽에 무섭지. 예, 이미지 이렇게. 그럼, 그치. 수염이랑. 지하철 탈 때 항상 인상 쓰고 다니죠. 그래서 가면서 위험한 밀지 모습으로 말고. 더 옮길 것 같아. 알고 보면 쫄인데. 목도리도 막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꼭 별거 없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녀. 맞아. 보호해요. 문신하고. 선생님 오늘 왜 꼭 온다고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지? 뭐 오늘 꼭 와야겠다. 그건 아는데. 그래? 내가 꼭 온다 그랬어? 아니 뭐 간다 그랬는데 못 가서. 지난주.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K님이 어떤 그래 뭐 그날 아파서 못 온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다음 주는 이제 오라고 했는데. 보자고 해서 나가겠는데 그때 집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할 얘기는 없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같이 보자 그런 얘기였죠. 봤잖아. 좋네요. 저도 좋아요. 혜림이 저 신경 써서 갔다 오는 것도 좋고. 이게 거의 너무 못 오니까 나도 너무 스스로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주로 약간 가족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집에 계속 일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 그러니까 못 오나 그러면 되지. 그래 돈만 더 내면 돼. 전 사실 집단을 유료 집단이라고 했어요. 거의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내는 것 같아 저는. 아무튼 근데 좀 약간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좀 덜 드니까 좀 이게 집단을 하는 건가 좀 약간 좀 있어 좀 짜증 나더라고. 가까워 반가워. 그래요? 아니 어쩔 수 없지 뭐. 집에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행사가 있으는데. 일이 있으면 좀 좋긴 하네. 보니까 좋네. 집에 별일은 없나?
저희 이제 둘째 준비하느라고 시험관을 이제 몇 번 했거든요. 2차까지 했는데 좀 둘 다 안 돼가지고 최근 지난 중간 이제 안 됐다가 또 결과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고생이라던데. 그러니까 돈도 많이. 일이 많네. 야 이게 누구야? 오늘 반가운 얼굴 많네. 그래서 태경님 마음은 좀 어때요? 아내분이랑. 일단 이제 그거 둘째 작년부터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둘 다 좀 이 상태도 좋은데 약간 근데 올해 또 갑자기 와이프가 마음이 아이가 시도할 수 있을 때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그거를 둘째를 가지자고 했을 때는 좀 약간 저런 좀 저런 게 되게 안 좋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첫째가 딱 생겼을 때 얘를 낳냐 마냐 하는 거 혼란스러울 때였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저랑 이제 둘째를 가지자고 하는 게 좀 그러겠다. 그러네. 의미가 크네. 나랑 좀 나와 좀 미래를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좋고. 왜 얘기 안 했어요? 좀 쑥스러웠나? 저 얘기해요. 할게요. 근데 여신님 잘 모르지 않아요? 첫째 생겼을 때 뭐. 근데 잠깐 흘려버렸던 거. 아무튼 좀 되게 무슨 흘려듣지 말고 좀 물어봐요. 그때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도 갈등이 있었고 뭐 약간 그거 말고도 또 있었어? 뭐 좀 게임? 인터넷 만남을 같은 거 엄청 막 되게 막 탐닉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서 또뭐 트위터에서 뭐 알게 된 여자랑 막 온라인 채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를 딱 와이프가 알게 됐는데 적발되고 그 다음날 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엄청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해야 되면 엄청 혼란스러워서 와이프가 임신 기간 중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전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오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한 4, 5년 지나고 저는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좀 의미가 있었죠. 그 제안 자체가 4, 5년 됐나? 이제 그쵸 한 4년 8개월 됐죠. 용서받았네. 성실하게 하고. 근데 난 진짜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정도로 의미 있는 걸 당사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좀 자존심 좀 자존심. 오늘 가서 얘기해. 알았어 얘기할게. 얘기해야지. 얘기해야 알지.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어떤 거?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서 임신하자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뭐 때문에 가지고 그냥 이세가 모르지 뭐. 나중에 혜택. 모르지 뭐. 인간 채팅하는 마음으로 그냥 상대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 와이프 나 좋아해. 뭐 그렇겠죠. 난 모르지. 아니 근데 나 궁금한데 음란 채팅하면 재밌어? 즐겁죠. 그래? 어떤 해봐. 해봐. 내가 해보라고? 응. 음란 채팅을? 궁금하다. 궁금하다. 아니 궁금해서. 그리고 트위터에서 만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랑 안 하는 얘기를 생판 모르고 볼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재미는 나는. 몰라서 더 재밌다고? 자극적인 것 같아요. 자극적이야. 또 막 그런 거 되게 잘 맞춰주는 사람들도 있던데 막 설정 무슨 롤플레잉 하면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그래요? 정말 그 신혼인데 그러니까 좀 그 정도로 센스가 없고 생각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게 성 한번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잘 못 벗어나거든. 근데 세상이 좀 해피형이니까. 해피형이니까. 맞아. 그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처음에 왔을 때 걱정했어. 얘가 나아질 수 있을까? 아 진짜. 나도 그 생각했어. 이게 되나 약간. 그러니까. 스스로도. 외로웠겠지 뭐. 그러니까 그게 크더라고. 외로웠겠지. 그랬잖아. 옛날에 너무 외롭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동 보고 좀
그러니까 막 성적 충동이 강하다보다는 외로워서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냥 이제 너무 힘든데 집안도 너무 힘들고 한데 그 포르노를 보면 그 순간 진짜 천국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진짜 술 마시듯이 술 마실 때 있듯이 어렸을 때 이제 엄마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힘든데 그거 다 접속하면 이제 그 순간 너무 해피하고 그 기억이 나요. 또 그거 끝났더니 또 돈 문제 또 혼자 또 돈을 써가지고 와이프는 전생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래서 잘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아무튼 배달도 열심히 하고 그랬잖아. 그치 한도 못해. 열심히 했네. 근데 뒷방은 어떻게 하다 오게 된 거예요? 나이프가 가라 그런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쭉 그 와중에 또 알아봐 줬어요. 저도 알아봤는데 이제 와이프도 알아봤는데 와이프가 알아본 거 중에 이제 누나심이 있었고 대전에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가라. 여기가 제일 싸다 그나마. 뭐가 상담이? 상담비가 오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또 여러 센터 막 전화하고 알아봐. 저도 뭐 엄청 전화해서 회사에서 일하면 계속 상담센터 전화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댓글 엄청 남기고 상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럼 돌다 들어갔지. 싸서 온 거야? 아니. 근데 와이프가 집단 영상 몇 번 봤어. 몇 개 보고 여기 가봐라. 그래서 오지 않나 싸서. 나도 싸서 왔는데. 아 그래? 근데 가격 멜리티가 있고요. 왔는데 퀄리티가 엄청 높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무리. 가성비가 좋다. 아니 근데 그때도 얘기했었나? 지금은 그런 충동은 안 들어요? 성적 자극에 대한? 뭐 솔직히 안 들진 않는데 음란 채팅하고 싶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포르노 보고 싶은? 근데 야동을 지금도 뭐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보는데 볼 때마다 좀 약간 그냥 안 되나 안 끊어지나 약간 싶은데 그냥 안 끊어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일할 걸 찾는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나는 몰두할 걸 찾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그만이 안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나는 여기 약한 사람인가 보다. 대신 다른 걸 채워야겠다 약간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배고플 때 그냥 다른 거 이제 먼저 뭐 두부 같은 거 먼저 먹으면 이제 배불러서 뭐 나쁜 거 덜 먹듯이. 모기야 모기?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날가리가 냄새 나. 땀 냄새 나서 꼬이나 봐. 아니 저 옛날 남자친구 생각나가지고 걔도 진짜 그게 심한 애가 있었거든요. 저 만난 사람들이 걔는 막 야동 한 개로 충족이 안 돼서 이렇게 16분할을 해가지고 16개의 영상들을 한꺼번에 틀어놓고 모니터가 진짜? ADHD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소리는 따로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 정말.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본인이 말했어요. 정말. 네. 정성이네. 그리고 저랑 만날 때도 약간 그게 안 채워지는 걸 못 참아했어요. 그래서 저랑 만나면서 업소도 갔었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어쩔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여기 그냥 휩쓸려가지고 나도 막 정신 못 차리겠다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약간 그래서 새벽님은 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극복된 마음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좀 힘들었을 거 되게 힘든 과정이라는 걸 좀 알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다 무너졌었으니까 그 모든 게 다 이제 뭐 가정이고 뭐고 근데 무너진 다음에 이제 이게 소중한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력 와이프도 많이 노력하고 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았잖아. 처제. 일단 처제랑 동서랑 이제 넷이 제일 친했거든요. 친했는데 이제 우리 집 각 놀러 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근데 뭐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 일하는 카페 찾아가서 얘기했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걔네도 엄청 힘들어요. 그럼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새벽님과 이혼을 안 한 새벽님의 매력은 뭘까? 그러게 이런 거. 왜 매력이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매력이? 솔직히 애가 없었으면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애기. 근데 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크겠다. 이제 와이프도 어떻게든 애는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실
얘 없었으면 진짜 이거는 근데 보통 이런 일로는 이혼 잘 안 해. 진짜? 그래. 왜? 손실이 훨씬 커. 왜? 이혼했을 때 정서적으로. 아니 이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계속 이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그때는 했겠지. 아무튼 와이프도 엄청 힘들어서 와이프도 처음에 스플림 집단에 갔었지. 아, 집단에 갔었어요? 나중에. 나랑도 집단하고. 와이프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궁금하다. 호쾌한 분이야. 호쾌. 호녀야, 호녀. 노는 거 좋아하고 호탕하고. 아, 진짜? 어디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냥. 아, 세만이 교회 다녔어?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진짜. 30년 그래, 새벽이야? 새벽 기도. 아 그건 아닌데 아, 교회에서. 아, 그거 너무 힘들었겠다, 와이프 진짜. 교회에서 만났으면. 더 되게 그 세잖아요, 같이 가면. 종교적인 거. 그 정도는 아니고 둘 다 지금 교회 안 나가긴 하는데 둘다 만나기만? 종교는 좀 둘 다 주님이. 뭐라는 상태고. 인도하셨네. 대답이 이런 지금 얘기하는 거 괜찮아? 그동안 좀 힘들어했잖아 내가. 왜 왔는지 얘기해봐 그러면은 아, 막. 그래요? 그냥 편해 보이는데? 모르겠어. 오늘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해서. 그런가? 오늘은 좀 편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좋네. 제가 물어봐서요. 좀 불편해지려고 그래. 돈 잘 모으고 있고 예. 모으고 있어.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와이프가 돈 관리 계속 하고 와이프 계속 하고 있고 계좌는 지금 다 오픈돼 있고. 군대 있고. 와이프가 항상 아니, 와이프가 뭐 나 같은 스타일지도 말 잡는 사람 좋아하는. 막 그 말 했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좋대. 그래. 네, 그러니까. 노예가 좋냐고 하니까 노예까지는 아니고 시종이 좋다고. 뭐지? 웃기고 말 잘 듣는 사람. 저는 자기 일 진짜 잘하고 완전 완벽한데 나보다 더 약간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보다 좀 모자라고 좀 얘 뭐지 싶은데 말 잘 듣는 사람이 더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 이런 사람 좋아하는 또 수요층이 있는데 매니아층이 있어. 매니아가 있어. 쟤를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어떻게 내수적으로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밤님은 말 잘 안 듣던데? 아 그날 아, 그래요? 아주 난리였지. 왜? 아니 한번 같이 왔어 달리기 하러. 달리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온 김에 같이 뛰자 그랬는데 죽어도 안 뛰던. 아파서 그런 거 같아. 되게 힘드니까. 이거 뭐 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좀 있었어요. 네. 남님 약간 이미지가 10번 시키면 9번 잘 듣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화내는 그런 이미지. 근데 왜 와서 얘기해야 돼요? 그냥 얘기하면 안 돼? 본인이 얘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집이요? 아 그 이후에는 아무 일 없었어요. 다행히. 네. 스플림에 그 도움이 됐나 보다. 아 네 그럼. 그래서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 애완동물 하나씩 키워 집에. 입양을 남성을 하면 어떻게 저희 집에 입양을 남자 하겠다. 사람 있어서 괜찮아. 아 그래? 시종하면 그 시종이 있고. 밤님을 벌크업을 시키거나. 그러게. 근데 스플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어떻게 해요? 오면서 안 들었구만. 가서요? 예. 가서 그냥 이렇게 그 집마다. 문 좀 두드려가지고 이런 일 좀 있다 알고 있냐 여쭤보고 혹시 당신이냐 물어보고. 당신이냐? 진짜? 혹시.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 혹시 저기 이제 좀 무서워하니까 무슨 소리 들리면 신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오빠라고 해줬어. 얘기해요. 그리고 수풀님이 우리 집에 택배 넣고 간 거예요. 그 문자로 택배 넣어놨어. 이래가지고 진짜 오빠 같았어. 집 앞에 있는 택배를 집 안에. 네. 되게 진짜 오빠가 생긴 느낌이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나오면 되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 내가 그랬어라고 말하면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다행이지. 거짓말하는 게 무섭지. 아 그리고 애초에 내가 그랬어라고 말한 사람이면 그렇게 뒤에서 쪽지 안 붙였을 것 같아. 그렇지. 물어봤겠지. 찾아와서 말했겠지. 왜 자꾸 내느냐고 쓰레기. 맞아. 거짓말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일단은 죄송하다 하면 되지. 아, 죄송한데 제가 한 건 아니야. 오해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면 돼. 지난주에 그 마지막 얘기할 때 제가 멋있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스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고 제가 너무 좀 전 장난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는 좀 겁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밴드 올려주신 거 보고서는 되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근데 밴드에 대한 제가 가끔 있다라는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게 고마우셨어요? 그렇게 그냥 저는 뭔가 도와주고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들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마치 좀 동생 챙겨준 느낌이야? 뭐 그런 느낌이 그래? 있고 좋네요. 다른 얘기를 합시다. 나나님은 저 대하는 거 마음 좀 어때요? 마음 어떠냐고요? 아 저번에 나왔을 때 K님이랑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저 좀 마음 좀 편해졌어요. 약간 미운 감정이 좀 사라졌달까? 왜요? 좀 신경 쓰여서. 둘이 싸웠어요? 대표님 거리를 두고 있어요. 둘이? 아니 제가 두자고 해서. 아 진짜 친했다. 있어요. 네. 왜? 좀 복습을 해요. 가서 이제 보세요. 말하기에 너무 많아요. 회차는 알려줘. 그렇죠, 네가 찾아. 아저 알아서 맞아. 챙겨주라 그래 지금.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지랄하고 아니 물러나지 마. 물러나. 아니 우리가 계속 합창단에서 얼굴 보기도 하고 그 채팅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좀 저 그 듣고 나서 나나님이 좀 되게 애쓰고 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있나? 아직도 좀 많이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좀 편해졌다니까 저도 마음이 좀 놓여요. 그 합창단이 뭐 채팅 같은 데는 K님이 말을 하면 전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야. 집에 가서 복습할 거 아니잖아 너. 얘기 좀 해주면 무슨 있었는지. 그러니까 K님이 이제 저랑 밖에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밖에서 이제 저를 마주하거나 할 때 그 기대 때문에 계속 마음이 힘든데, 예전에는 그 기대를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자꾸 나를 만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기대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좀 거리를 두자,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갈등했지만 그 회차에는 갈등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겠다 그러자 그렇게 된 상태예요. 말 진짜 잘한다.
근데 그 나나님한테만 그 좀 기대하는 게 큰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약간 나나님하고 처음 관계를 맺었던 게 제가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 이런 게 너무 부족할 때였고 그 진짜 확 그냥 달려들어 버리는 때가 컸고 또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제가 진짜 무방비 상태로 집단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맨 처음에? 그렇겠지. 뭐 아빠도 돌아가신 거 일주일 만에 왔고 주변 사람들 다 초토화된 상태였고 나도 돈도 없고 막 우울증 막 이따만큼 있고 근데 그때 집단에서 처음 맺었던 관계라는 게 되게 붙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외로웠는데 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때 되게 초반에 우리 되게 가깝게 지냈잖아요. 집에도 와서 자고 가고 막 이랬어. 네. 그게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 그때 그때 집단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쵸. 나 같이 있을 때? 그때. 그리고 나서 합창단을 나나님이 먼저 해서 데리고 간 거고? 아니, 저한테 얘기해도 돼요? 왜 왔는지? 네. 아니, 저 이제 생각해서 전 잘 까먹어서 잘 까먹었는데 되게 많이 만났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한테 여자를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그럼 나랑 합창단을 와라.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되냐고 해서 다 그런 목적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합창단에 왔고 그럼 케이님 많이 힘들었겠는데? 약간 좀 거리를 두자고 말을 해놓고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알아주니까 좋네요. 근데 네, 어떤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리를 좀 두자고 먼저 말을 하는 게 네. 근데 난 사실 뭐 기대를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진 않는 거긴 한데 세변님 기대를 잘 안 해요? 난 이해는 엄청 가. 기대를 하니까. 그냥 계속 친해지고 싶은 거 계속 친해지고 싶고 계속 더 만나고 싶고 이런 것만 그런 거요? 그러니까 나나님은 좀 저한테 어떤 거리감이 있고 그걸 좀 유지하는 게 편한데 저는 그게 계속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래요? 나 약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네. 아 어떻게 이해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는 너랑 자꾸 거리를 두고 싶은데 네가 자꾸 나한테 다가와.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줘. 이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가겠다. 여기서 나가고 저기 나가겠다 한 거거든요. 같은 마음 거의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도 거리를 두면 편해질 것 같은데 나나님이랑 있다 보면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아, 쟤는 이 정도 거리가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지 않고 느꼈다고. 나나님은 저랑 가끔 만나도 저한테 기대를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옛날에 했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가끔 만나도 기대를 하게 되니까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뭔가 기대를 좀 안 하게 돼서 가끔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기대를 하는 관계였으면 엄청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세병님이 좀 알아주니까 좋아요. 물어보길 잘했네. 지금 찾네. 여신님은 또 가만히 있어. 사람들 많으니까. 무슨 생각해? 사람도 없을 땐 가만히 안 해. 춤췄어? 말 안 해. 관계가 어렵다는 생각도 이렇게 하면 이런 복잡함이 있으면 그냥 혼자 있지 왜 관계라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관계가 어려워서 아들 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아들하고 느끼세요? 다 마찬가지지.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도 어렵잖아요. 이거 거리감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 새끼를 그냥 둬야 되는지 욕을 해서 그건 못해. 가족이잖아요. 응? 가족이잖아요.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버릴 수 있지. 네?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가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가족하고 지금 이 친구 사이 관계를 말하는데 뭐 가족을 거기다가 걸어두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꼬맹이고 애기고 이러면 좀 다르지만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이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가족도요? 그럼 결혼해서 내보내면 그때는 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거예요? 그런 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리 결혼했어도 다른 게 있겠지만 물론 근데 본질적으로 사람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단에 와서 이거는 가족이랑 다르잖아요. 저는 가족한테 이렇게 안 해요. 가족이랑 이게 달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지 마인드가 그거.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또 가족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대하는 방식이 가족 대하는 방식이 되게 저는 아까 저는 되게 거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진짜 머리가 좋아서 그걸 그렇게 딱딱 구분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어쨌든 사람은 다 같은데 여기서나 저기서나. 자꾸 이렇게 선 긋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더 좀 참여를 못 하시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좀선 긋지 말고 그냥 다 똑같다는 생각하고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대로 가족한테 하게 된다 생각해요. 비슷하지. 가족한테는 집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잘 마음 안 주고 좀 그런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똑같다는 거. 가족한테 집착해요? 좀 내 방식대로 좀 통제하려고 하고. 그 여신님은 기본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남하고는 안 그런다고. 남한테는 안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냥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원래 본인은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저도 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족한테 말고 남한테는 안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니 제가 이해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왜 이런 질문을 해요? 네? 제가 여신님을 저는 이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랑 뭐 다르냐고 여신이 받아들였을 때 왜 이런 질문을 왜 하냐고 나한테 이해를 하냐고 왜 물어봐요? 그 얘기 하는 의도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의도가 왜 궁금한데 이해를 하면 어떨 거고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몇 가지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생각해봐요 그럼. 기분이 어떠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니 지금 저기 기분 대답을 나쁘신 해야 것 되나? 같은데. 네? 기분 나쁘신 것 같다고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여신님 말하는 툴을 들어보면 뭐야 내가 묻고 싶어 물어봤는데 저렇게 그치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기분은 좀 나쁘긴 해요. 근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못은 아들한테 하고 있는 거야. 여신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신님이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알겠어. 뿔리님도 비슷하거든. 가족들한테는 좀 막대하고 바깥의 사람 되게 친절한 척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지 말자는 거야. 집단에서는 다 가족처럼 이라고 좀 생각하고 해보자. 왜냐면 관계는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랑 본질적으로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가족도 무시해요. 근데 난 안 무시한다 가서. 가족을 안 무시한다고요? 아들을 안 무시한다고요? 아들이 자해하는 거 무시하잖아. 무시라는 애가 왜 그렇게 하는지 밤님도 그때 막 열변을 터 얘기했는데 그게 무시. 그 감정에 대해서 봐주려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신이 이제 집단을 좀 더 오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짜증나요. 좀 바보스럽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앞에 서두에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 변하고 있다고. 아니 못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 감정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여신님이 새로운
다른 사람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신님이랑 갈등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가족이랑 아닌 거랑 그렇게 나누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다 가족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가족한테 상처받고 결국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 와서 근데 나는 가족이랑 달라라고 하면서는 집단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짜증나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럼 집단 왜 하지?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이 난 좀 다르게 느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뭔가 안 바뀌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내 가치관이 좀 틀렸나 지금 그걸 지금 점검하는 중이었다고요. 뭔가 넌 이렇게 바뀌어야 돼 하는 건 내가 나 싫어 이런 태도가 아니고 이제 그 과정을 보니까 내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이 생각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나 안 할 건데 안 바뀔 건데 난 이런데 이렇게 보인다고요. 아니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도 그냥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지금 둘이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느끼나 해서 생각을 얘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도 저는 여전히 짜증나요. 그럼 어떻게 해준대요? 짜증나면? 저한테요? 네. 여신님 뭘 어떻게 해요? 그게 뭘 어떻게 좀 하고 싶잖아. 짜증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대하는 거나 집단을 대하는 똑같은 거야. 그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되게 통제적인 마음. 지금 날 통제하려고 하잖아. 내 마음을. 내 짜증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여신님 어떻게 내 짜증을 없애? 나가! 안 나갈 거잖아요. 아니 지금 불편하다니까. 그럼 내가 거기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맞춰주냐고 나를. 불편 안 하려니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제적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냥 짜증 날 수 있진 않아님은 그래 나라님 짜증 났다니까 뭐 나는 속상한데 알겠어요 라고 하든지 그렇게 짜증을 없애주려고 그래.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들에 대한 마음이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 일단 나나님이 짜증났다는 게 약간 좀 거슬려서 이걸 빨리 치우고 싶은 거잖아요. 짜증 안 났으면 오늘 좋겠는데. 불편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 때문에 짜증나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저 사람 마음을 안 봐주는 거라. 네 불편함이라고, 네 불편함. 짜증난 채로 냅둘 수도 있다고요.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 여신은 그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잖아. 그게 아들 대하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밖에서는 가족이 아니니까 좀 상냥하게 가족한테처럼 이렇게 안 하니까 사회적으로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지 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똑같다고요. 내 불편함 때문에 없애고 싶다고 쟤를. 나도 여신님 아들도 그런 마음이겠지. 통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기분은 어때요 여신님? 감정? 좀 슬퍼요? 속상해요? 하나요? 지금 좀 떨리고. 왜냐면 공격받는 이렇게 막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좀 떨리고 또 한편으로 좀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좀 알았기 때문에 바뀌어야지 지금 이 생각도 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격처럼 느껴져서 지금 떨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데요? 네? 어떤 부분이 약한데요? 나나님처럼 얘기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잘 표현을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반응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반응적인 태도에서 지금 반응적이어서 제가 좀 많이 후회를 하거든요. 그 상황을 제가 막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딱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좀 떨리기도 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일단.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아까 여신님이 집단 시작하기 전에 나한테 청소했냐 물어봤잖아. 왜?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었더니 물어보시더라고. 도와드려야 되나?
청소를? 계속 그게 지금 안 좋아졌는데. 그거 왜 안 들어보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왜? 그러니까 여신님이 뭔가 어떤 상황에서 되게 불안도 하고 뭔가를 좀 바꾸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막 여자친이 막 뭐 세팅하고 있으면 나도 도와줄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약간 뭐 청소할 거 없나. 그러니까 되게 통제적인 사람들이 그래. 세련이 통제적이에요? 저 몰랐거든요. 난 되게 그게 아니라 애 키우면서 알았어. 나 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구나. 엄마 어쩔 수 없이 닮았어. 자식을 키우는 되게 막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저 세 사람들이 되게 통제적인 사람들이야. 안 좋아 보이는데요? 나 아니지? 아 여기요? 여기지? 아 여기 그냥 겉으로 좋은 모습인 척하고. 그래 나도 플리님 그냥 만약에 다른 데서 만났으면 되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저도 되게 통제적이에요. 뭐다 통제적이구나. 그렇지. 저도 피곤하냐? 그렇게 왜 사냐? 나도 안 돼. 편하게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야 신기하다. 아니 사실 피곤해. 거짓말이죠. 이게 바뀌어져요? 그게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존중하면 돼요. 마음을 존중하고 내가 뭐 필요하면 부탁하겠지. 뭐 열심히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러면 되고. 아까 지금 짜증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렇구나 이제. 아니 뭐 짜증나는 마음 좀 물어봐 그러면. 자해하는 마음을 물어봐. 아 그래 그렇구나. 너 멈추고 싶냐? 뭐 어떻게 좀 도와줄까? 뭐 안 됐다고 나도 해보겠다. 알았어 한번 해보고. 근데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말을 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을 하고 감정을 전달할 수는 있죠. 초반에 이제 저 와이프가 저한테 되게 짜증냈다는 게 이제 저 항상 쭈그리면 뭐 해줄까 약간 그건데 이제 와이프 한 번 아니라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한 3-4번 물어볼 때 괜찮다 몇 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 이제 그게 내가 불편해서 계속 물어보는 맞아, 거예요. 맞아. 상대를 위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나 좀 눈치 보여. 내 마음이 좀 불편하네? 이렇게 말하면 완전 이해가 가지. 너 불편하구나.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 근데 이제 물어볼 땐 그런 것도 모르지. 나도 스스로 속이는 거야. 난 이 사람 위하고 있는데 왜 지랄하지?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느끼지 계속 못해요. 쌓이고 나서 근데 상대가 안 받아주면 결국에는 세련님 같은 사람은 마지막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것만 맞아,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억울함만 남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자기 위해서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맞아. 아니 제가 엄마랑 여름여행 갔다 왔잖아요. 한 10박 10일 갔다 왔는데 저 4번 울었거든요. 적게 울었네.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꼴로 울었어요. 근데 진짜 저희 엄마가 딱 이런 스타일. 아까 세령이 말한 것처럼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는. 근데 진짜 막 그게 너무 극대화돼갖고 엄마도 외국 나와서 막 불어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3-4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까지 오라 그랬지? 뭐 3시 반이래. 적어놨어? 내가 적어놨어. 적어놓은 거 봐봐. 본인이 가져가서 적었으니까. 2번 확인해. 가이드한테 전화해. 이 모든 시간이 이건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남을 위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복숭아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복숭아 싫어하는데 거기 복숭아 철이래. 되게 싸요. 납작 복숭아가. 엄마 복숭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 굳이 마트까지 가서 복숭아 이제 사는 거 도와드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먹으래. 엄마 나 복숭아 싫어해 알잖아. 그래. 또 먹으래. 그래도 먹으래. 싫어하는 그거를 3일을 하는 거야. 진짜? 3일을. 그러니까 페이님의 마음에 진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 내 불안. 내가 복숭아를 먹고 싶건 말건 간에 본인이 먹어서 좋은 걸 나한테 주겠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거잖아. 그거는 나 복숭아 먹이고 싶은 거지. 난 먹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3일 후에 울면서 소리쳤잖아. 나 복숭아 안 먹는다고. 제발 좀 이제 아셨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직도 몰라요. 그렇게 뭐 울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는 왜 너 위해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너 좋으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지.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본인도 몰라. 우리 엄마 몰라.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냥 이거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막 뭘 챙겨줘. 근데 이게 싫을 수도 있잖아. 그 나중에 이제 그만해. 이러면 내가 너 이렇게 배려했는데 말을 이렇게 하네. 약간 사회적으로도 이런 게 생기잖아요. 물어보고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충 짐작해서 이 사람 이걸 좋아하겠구나를 자꾸 해주니까 이게
받고 주는 게 연결이 안 되잖아.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되게 만족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다음에 어디 갈까 이러는데. 본인은 채워졌어. 약간 우리 엄마가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는 진짜 엄마랑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저 꼴 보기 싫어졌거든. 힘들겠다. 난 뿔리님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 근데.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난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 저 사람 사실 좋아하는데. 아, 씨발 더해! 진짜 얘기했으니까 복숭아는 좀 좋고 싫음이 있는데, 맞아. 내가 뭐를 해서 저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 뭐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면, 뭐 여신님이 청소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는 여신님의 노력이 들어가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신님이 힘이 들 테니까 나를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 그냥 원하지만 사양할 거야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라고. 사람이 그러잖아. 뭘 다 싸잡아서 얘기해. 충청도 혐오 좀 있거든.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야. 속을 좀 숨기면서 어. 내심 아유 그래도 받아 이런 거 있잖아. 아 누구한테 그런데 뿔리님은? 그런 태도를? 바깥에서 누구한테요? 직장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뿔리님의 그 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뿔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놀랐어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인들이 싫은데도 표현을 못하거나 좋은데도 거절하거나 아 다른 사람은 그럴 거다. 뭐 나는 안 그러거든. 나도. 나는 소음이 좋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 누가 선물 갖고 오잖아?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던 거 왜 갖고 와? 그래. 너무 상처받는데? 근데 결혼 초기 땐 와이프가 저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거 왜 상처받아 도대체? 할 수 있지. 나는 저렇게 안 살았으니까 인생을 30년을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약간 그랬는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이런 타입이 되게 편하고 오히려 아니, 근데 상처를 저 상처받는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거랑 너 이따가 왜 갖고 와? 이거랑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싫은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님 계속 마음을 써서 그걸 계속 갖다 줬어. 이 사람이 계속 고마워 하다가 10년 후에 너 쓰잘데기 없는 거 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아니 이건 상처받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기 이전에 궁금할 것 같아요. 나는 생각나서 살았는데 쟤는 이게 왜 싫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유가 있기 전에 상처부터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나는 관심이 없어 보여. 바뀌긴 할게요. 근데 일단은 내 이전의 패턴은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K님이 스토리를 듣고 지금 저한테 지금 또 언니라고 주신 얘기인 것 같아서 좋고 일단 그 마음도 좋고 전 이런 게 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본인도 치킨 때문에 속상했잖아 생일 때. 네, 근데 그거하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치킨이 있는데 그거 안 사줬다고 감정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당연하지.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해주기를 바라잖아. 얘기 안 하고. 안고 받는다고 그걸 채워지는 게 아닌데. 새벽에 본인도 엄마 때문에 엄청 힘들었으면서. 그치. 뭐 그래. 보고 배운 게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그렇게 가? 그래서 뭐 알고 결혼하고 있으니까. 뻔뻔하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해.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관계에서 그냥 사회적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해된 원하는 걸 해줘 아들한테 여수님. 응? 있습니다. 바뀔게요. 왜 이렇게 죄인처럼 스스로 막 쭈구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불편해요 거기. 제가 지금 잘못 가치관 가지고 있었던 거 또 잘못이야. 근데 북한 문화는 그래요. 그래. 아니 나만 문화도 그래.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니까 그거 염치 없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아니 나만도 30년 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내가 저 그 얼마 전에 탈북 에세이를 읽었거든요. 여신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기는 진짜 자세히 써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듣고 상상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적어놓으니까 이제 여신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이해가 돼. 그치. 나 읽었는데 진짜 다르게 이해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너무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여신이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근데 여신이 내가 결혼해서 우리 첫갓에 갔거든. 근데 나보고 밥을 먹었니 장모님이. 근데 사실 방금 밥 먹고 왔거든. 왜 어머니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상을 차려주시는 거야. 강서방 밥 먹어. 네 어머니 저 밥 먹었는데 아유 또 먹어. 그냥 물어본 거야. 16년째 하고 있어. 아, 지금도? 먹어야지. 그럼 먹는 거야. 왜냐면 먹어야지. 뭐 장모님 거의 일은 넘으셨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어. 장모님이 또 첫째거든. 그러니까 동생들 있어서 늘 배고팠던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뭐 장모님과 우리 뭐 관계는 뭐 사회적인 관계니까 근데 어머니 뭐 먹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다. 먹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안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너 이거 줄까? 아니요 주지 마. 그럼 딱 안 줘. 엄마한테도 그래야지 싸가지 없이. 나는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난 내가 중간에 정리 딱 해버려요. 엄마 우리 먹고 배부르고 지금 안 먹을 거니까 절대 먹을 거 주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엄마가 막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는 시위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봐서 한 번에 아니다 그러면 안 해줘요. 진짜 너무 정말 너무 쌀쌀 맞을 정도로 안 해주고 뭐 해줘 그러면 그것만 딱 해주고 또 먹을래 했다가 안 먹는다 그러면 안 줘요. 안 내와요. 과일도 안 내와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뭐 나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것도 내가 애들이 생일 선물 엄마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애들이 우리 신랑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우리 신랑이 미안하고 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아예 그 됐어 그러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게 답답한 거야. 차라리 하나를 분명히 말을 하는 게 편한 거야, 차라리. 근데 나는 내가 생일날, 연설에 리스트를 딱 적었다가 이 선에서 요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너무 편하다는 거야, 나보고. 생일 선물하니까 너무 편하대. 옛날에는 엄마가 생일 선물하면은 말을 안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야. 돈은 돈대로 어떤 금액에서 얼만큼을 해야 될지 몰라가는데 지금 그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좀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신랑이 편하네. 내가 우리 신랑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자꾸 막 계속 꺼내. 그럼 내가 중간에 딱 잘라버리니까 우리 신랑이 야 잘했다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편해서 막. 근데 뭔가 이렇게 해야 상대방도 좀 솔직해질 것 같은 게 뭔가 너 먹을래 했는데 아니? 한 번 거절할 때 진짜 안 줘. 근데 사실은 먹고 싶은데 거절한 거였으면 쟤 진짜 안 주네? 다음부터 먹는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대답한 사람 몫인 거지. 그치? 맞아.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 같아.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소각 너무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 특히 여기 세연이랑 너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엄마는 괜찮다고 좋다고 그러고 나한테 전화해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노력할게 이해해주세요. 갑자기. 내가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조금씩 물어봐. K님한테 K님 뭐 좋은데 뭐 갖고 싶냐라고 물어봐. 홀리는 목표사에서 뻔뻔해지셨네. 웃기다. 저희 아빠도 막 엄청 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 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음식을 막 줘서 아빠, 우리 집 냉장고 작아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냉장고를 사. 그래서 집이 지금 몇 평인데 냉장고를 사래. 지 음식 주려고 약간 황당해서 더 얘기하면 냉장고 사줄까봐 얘기 안 했어. 그냥 씹었어. 그냥 다 그런 거 없고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이런 타입이 통제적이라고. 통제적인 거죠. 자기 마음이지, 자기 마음. 다른 사람 뭐 내가 주면 먹어야지. 그치.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 근데 진짜 통제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물어보겠지.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그걸 주겠지. 놀랍네. 그런 평가를 받으면. 통제적이라네. 네. 왜 놀랐지? 통제적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도는 굉장히 선한 거였거든. 나도 오히려 선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꽤 필요가 있어. 진짜 악한 마음으로 뭘 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선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피해라는 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 그래, 그런 거지. 그 뭐 종교 때문에 전도하고 그러신 분들도
다 사람 마음으로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신이 어때요? 좀 듣고 아들 생각해서 좀 어떤 마음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죠.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들한테. 그래도 자해를 안 하는 게 널 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잘 안 하면 자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내려놓는 준비를 아직도 그러면 해도 그래도 내려놔야 되겠다. 그때 계속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마음. 그 확 바뀌면 또 안 되잖아요. 바뀌면 안 돼가지고 안 바뀌는 거. 확 바뀌면 여기도 그만둘 것 같아. 그렇게 빨리 바뀌면. 확 바뀌고 그만둬 그럼. 아니 왜 또 그렇게 몰아가요? 아 서운하게. 아, 왜 본인이 말해놓고 서운해? 아니 그거 확 여기 그만둘까봐 확 안 바뀌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지. 아 그러네. 그렇게. 아니 근데 다른 거 안 하고 저는 그냥 그것만 알아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신님이 어떤 걸 해줄 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닐까? 이것만 알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명심할게. 그렇게만 하면 먼저 물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그러면 생각만 근데 딱 이건 하지. 내가 원하는 건데 쟤는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 고마워요. 그거만 해도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 뿔리님 애는 아들은 학교 방학 잘했어요? 잘 다녔어? 왜 웃는 거야? 물어보지 말라고? 우리 아들 학교는 이제 방학했죠. 잘 갔어요. 아팠을 때 빼고 그래도 가긴 갔어요. 학교에서 별 문제는 없었고요? 뭐 선생님한테 연락 오고 그런 건 없고 뭐 학원을 자꾸 나 다음 달부터 학원 안 갈래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아무리 물어봐도 얘가 나한테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럼 무슨 학원 다닌대요? 그냥 공부하는 거. 그냥 안 보내면 되잖아.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진짜 잘 알아주는 사람이 그 선생님인 거야. 그래서 얘가 그걸 잘 놓지 못하고 놓지를 않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얘를 알아주고 하는 사람이 대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선생님이. 몇 살인데요?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최근에 또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와 이제 상황을 감안해서 추론을 해보면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 것 같아. 근데 막 맨날 핸드폰 보고 뭐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나 공부는 안 되고 뭔가 다른 진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원 다니기 싫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이걸 다 본인이 지금 추론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원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은 거는 선생님이 왜 안 다닐 거라고 왜 그러는데 저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근데 네가 뭘 해보고서 진로에 고민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해서 지금 둘이서 얘기를 해서 그럼 다시 해볼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고 듣고 싶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뿔리님 삶에 고민이 없어요? 애들 얘기 좀 그만하고.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나는 좀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신경 끄고. 제 삶의 변화 요즘에? 아니 애들한테 신경 끌 수 있어요? 구글리에서 얘기를 아이들한테는 많이 끄는 건데 지금. 그럼 지금까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뭔가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걔가 사춘기가 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굉장히 굉장히 내가 엄청 써. 내가 굉장히 풍제적인 엄마, 그러니까 그런 뭐 내 선의를 베풀고 싶은데 뭐 그런 풍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 아이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 좀 트랙을 만들었구나. 솔직하게 말하시니까 좋네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거를 깨닫고 내가 엄마가 나를 막 조종했어라는 생각에 더 나한테 지금 약간 좀 배신감. 아이도 혼란스럽겠구나. 그러니까 아이 방을 치워주다가 이제 글에서 그런 비슷한 걸 얘기를 해요. 내 방을 왜 치워요? 네? 내 방을 왜 치워? 치워달라고 했어요. 애가? 네가 치워야지. 네가 치워. 몇 살 때부터 자기 너무 혼자 치워야 돼? 벌레 끼고 막 그래서 항상 치워주진 않는데 저도 치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날은 치워줬었거든요. 벌레가 낀다고?
방 안에서 콩당을 먹고 야, 나도 그랬지. 가망이 없다. 왜 그래? 남의 자식한테. 준비해야지. 이 새끼는 가망이 없구나. 20살 되면 내보내야겠다 생각해. 뭐 어차피 나가기도 나가는 거지 뭐. 나가겠다 내보내야죠. 근데 그게 마음이 쫙 맞아요. 막 통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좀 안 될 거잖아. 좀 노력을 했죠. 뭐 싸우기도 해보고 학원도 뭐 상담을 해보려고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애한테 무관심해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 무관심해줘도 돼. 네, 무관심해줘도 돼. 걱정되는데. 나중에 20살 될 때 반지 합방 얻을 정도로 돈만 좀 주고 나가서 살아 이 새끼야. 어쨌든 지금 많이 놓고 있고 아니 최대한 삘리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동력으로 무관심해지세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제발 저한테 무관심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꿈이었어 진짜. 엄마랑 그치. 연락할 때. 제발. 나 관심 없었으면. 나 좀 방치했으면 좋겠어, 제발.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마음껏 무관심해져 보세요. 애가 너무 엄마 무관심해 서운하다고 말할 때까지 진짜 무관심해져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한테도 좀 시간을 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걱정되긴 하겠다. 뭐 걱정해. 그래도 이제 중1인데 다 컸어. 너희 중1 때 니는 다 컸다고 생각 안 했어? 아직 모르. 아니 스스로가. 스스로가? 글쎄 모르겠네. 중학교 때 난 어려. 나는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고 생각했어?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당연히 안 했지. 다 지들은 다 큰 줄 알아. 그럼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되지. 근데 양훈이한테 자퇴했는지는 얘기했어요? 진짜? 자퇴 얘기했나? 안 했어. 나 몰라 못 들었어. 괜찮아. 그래서 일본 여행 갔다 온 거. 알려줘. 왜 했는지는 왜 했는지는 얘기는 했어? 자세하게 말씀. 왜 했냐고. 일단 애가 외고를 다녔는데 첫째, 둘째 다? 아니 지금 첫째만 이제 고등학생이고. 근데 얘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어쨌든 좀 똘똘했어. 둘째보다는 똘똘해서 내 와이프는 좀 이제 기대가 컸지. 그래서 애가 외고는 지가 가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가서 보냈는데 근데 무슨 외고예요? 어디 외고냐고? 명덕. 명덕이 건데. 근데 나도 외고. 그니까 왜 물어보나 했네. 근데 일단은 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내가 학원을 안 돌렸어. 학원 안 돌리고 그냥 좀 편하게 했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안 하더라고 공부를. 그래서 그냥 뭐 지 돈으로 다니는 거니까 뭐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었는데 딱 처음에 딱 학교를 갔는데 너무 이제 분위기가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외고 준비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사관 존나 다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다른 거야. 그리고 얘네 반에 여자 애들이 대부분이고 남자애가 얘까지 셋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여자애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되게 경쟁적인 분위기고 이게 확 얘가 질려버리고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애들이 너무 막 미친 듯이 하니까 얘가 마음이 확좀 그 약간 태생이 경쟁적인 애는 아니었나 봐. 전혀 아니고 그렇게 안 키웠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외보니까 기숙사를 다니는데 주말마다 올 때마다 얘가 좀 표정이 안 좋고 말도 걸어도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국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와이프가 학원 뭐 갈래 그랬더니 가겠다 그래서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얘가 수업 시간에 계속 핸드폰을 한다. 그래서 이제 불러서 물었지. 그러니까 얘가 좀 자신감도 없고 제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럼 너 대학을 어떻게 할래? 네가 외고에서 그냥 한 4, 5등급만 받아도 서울 시내 안에 있는 학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래? 아니 일본고로 전학을 갈래?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이제 분명하지 않아서 애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것도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싸가지가 없이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지. 결정을 해라. 열심히 할 거면 네가 핸드폰을 네가 스스로 없애고
열심히 하든지 1학기 마치고 일반고를 전학을 가든지 아니면 자퇴를 하고 고민을 하든지 내가 3번을 선택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어본 마음은 애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걱정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압박을 되게 많이 받고 뭐 대학을 어쩌면 홈신에 갔어.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애가 인생에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크면 안 좋아지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도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부를 아빠의 꿈을 이뤘어. 난 그렇게 생각해. 얘기했어. 야, 네 아빠의 꿈을 이뤘다.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난 너무 싫었는데 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닮았네. 목표가 없이 뭔가를 달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그래 그만둬 그럼. 그래서 여행이나 가고 검정고시 보고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와이프는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니 와이프도 일단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도 애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별로 애를 압박하지 않는데 와이프는 이제 계속 불안하니까 좀 말을 걸잖아. 그러니까 계속 짜증을 내는 거야. 와이프는 애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설득을 했지. 와이프도 알겠다고. 그래서 나는 오케이 이렇게 가정했다. 와이프는 이제 불안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외고를 괜히 보냈나 자기가 뭘 잘못했나 이래서 진짜? 오버하지 가스로 마. 가면. 자식을 가고 싶다 네가 보낸 거지. 그러니까 가고 싶어 했잖아. 근데 저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그런 애들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한 1, 2학년 때는 진짜 그 분위기에 너무 질려서 자퇴하는 애들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끔찍했거든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 아니 다들 이제 그 공부 그거 하나로 이제 거기를. 아니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아무리 친한 애들이라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말하다가 내가 뭐 어떻게 봤어 이런 게 나오면 서로 견제되니까 그냥 말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박적. 아니 근데 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무슨 고등학교 체육대회 학부모를 오라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 왜? 입김이 세니까 학부모 참여 이걸 시켜서 와이프가 우리가 입학식 때 안 갔거든? 입학식 때 갈 이유가 없지 고등학교.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부모들이 되게 많이 온 거야. 와이프가 그걸 듣고 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체육대회 가자. 체육대회 갔어. 갔는데 이제 혼자 노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얘네들 혼자 이렇게 주변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은 앉아서 계속 핸드폰을 하는 거야. 혼자 동떨어져. 그래서 저게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 면담 그 상담 기관에 이제 와이프가 갔어. 와이프가 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가 아무랑도 얘기를 안 한대. 질렸네 완전. 반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좀 얘가 왜 이러지? 좀 걱정이 돼서 매일마다 그러니까 가서 계속 말을 시킨 거야. 그리고 얘 짝이 전교 7등 하는 여자인데 얘한테 부탁을 한 거야. 얘를 좀 챙겨라. 그러니까 얘는 관심 명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좀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뭐 좀 관심도 있고 애가 이런 맥락이면 그럼 자기가 조금 더 개입해도 되겠냐. 그래서 와이프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담임이 매일마다 가서 애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애가 그거에 너무 그것도 질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이제 혼자적인 편을 다니면서 너무 오늘 어땠니?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빠 닮았으면 사람한테도 관심 없겠네. 근데 어떻게 반에 한 25명 정도 될 거잖아요. 한 서른. 근데 그 중에 남자애 3명인 거는 너무 안 좋은 환경인 것 같아. 근데 또 남자애들도 또 아무튼 우리 애도 까다로워. 한 새끼 그냥 좀 대충 지내면 되지. 자기랑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뭐 누구 욕을 하겠어 내 자식인데. 그치. 근데 이제 나는 뭐 애가 당연히 검정고시 보고 그때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검정고시도. 근데 애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퇴를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대학도 그냥 못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어머 되게 큰 결심했네. 그래서 아니 네가 원하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검정고시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은 내신이 한 살에서 갈 수 있고 근데 대학 안 가도 되고 고민해봐. 이랬지. 근데 여행을 간 거는 애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내가 제안을 했죠. 학교를 그만둔 자기 뭐하니? 그럼 네가 검정고시 보고 세계여행을 좀 다녀라. 여행을 다니면서 좀 네가 많은 걸 좀 보고 느끼고 해라. 고민도 하고. 그때. 그럼 자기도 원하긴 한 거네. 그렇죠. 아니 뭐 여행 가는 거를 싫어하지는 않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왜? 네? 우리 아빠 이렇게.
아니 나한테 또 얘기 빨리 해요. 네? 내가 저번 주에 이 말 했더니 나한테 존나 뭐라고 했거든. 왜? 빨리 하라고. 오늘 말하기가 귀찮다. 아니 항상 자식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구나 생각을 해. 아, 그러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뿔리님이나 열심님도 자식들의 마음을 좀 내려놔. 근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당사자성까지 가져버려서. 어? 이렇게 당사자성까지 이제 가져버려서 이제 내 애는 자퇴했어 이것까지 있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럼. 말을 못하는 그럼 거야. 알려. 왜냐면 자식 문제. 같은 다른 집단에서 막 다른 이제 학부모가 아 그래도 나는 아들은 뭐 왜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맞네. 근데 너무 웃겼어 그게. 아 이제 더 그렇게 되었네. 내가 나 애한테 얘기했어. 네가 집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엄마랑 부딪힐 거면 난 너 내보낼 거라고. 내가 알겠대. 남겠다는 게 안 부딪힌다는 거야 아니면 부모 말을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이제. 수도 있고. 그 동의한 거지. 아. 그 지금 집도 편하지. 알바도 하라 그랬거든. 아 근데 미성년자 알바를 잘 못 구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잘 못 구하고 또 쿠팡으로 보내는데 쿠팡은 아예 안 써. 쿠팡은 위험하지. 너무 힘들어요. 아 괜찮아. 그게 고생을 좀 했을 근데 약간 걱정하는 마음은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약간. 아니 고등학교 때 본인은 어땠어? 난 고등학교 때 난 다 큰다고 생각했어. 아 그래? 안 그랬어 고등학교 때? 나는 부모가 나를 대입하는 게 난 되게 난 싫었거든.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왜냐면 내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고는 안 보이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그걸 좀 참고 그렇게 하는 건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선택지를 근데 뭘 걱정해? 물어봤잖아 내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항상 뭐 안전 뭐 그런 거. 뭐 요즘 막 저는 요즘 학교 안 다니는 게 더 안전한데. 그러니까. 약간 꽂힌 게 약간 마약. 아. 그런. 야, 지가 만약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마약을 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걸 그 어떻게? 나이 때 마약 찾아서 하는 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 어디서 어떻게 루트를? 네. 아 진짜? 요즘 그냥 텔레그램 방 하나만 찾아가 들어가면 된대. 아니 그렇게 해서 안 가면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렇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에너지를 마약을 왜 걱정해? 나는 되게 난 다 걱정이 되는 거야. 좀 나도 좀 불안하고 좀. 아니 마약하면 재활은 들어가면 되고 평생 살면서 살면 되는 거지. 마약하면 많이 줘. 근데 많이 새벽님은 줄게. 걱정할 것 같아. 새벽님은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뭔가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에 니네 엄마가 너를 그래서 너 괴롭힌 거야. 어떻게 될까봐. 야 어떻게 되면 어때? 난 우리 아들 자살할 수 있다 생각해.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가능성은 있지. 자살할 수도 있고 술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마약할 수도 있고. 그게 좀 불안한 그럼 이제 공동체 갈 때 같이 이제 가는 거야. 너는 대신 이제 그 얘기는 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하는 거잖아. 어? 근데 이제 내가 상담받으니까 성병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성병? 맞아. 성병은 선택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 술은 원해서 먹고 마약도 원해서 하잖아. 자살도 지가 원해서 하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나 앞으로 여행 가기 전에 아빠가 콘돔 끼는 거 알려줄게. 알려달라 하더라고. 그것만 걱정이 되지. 그거 아니면 뭐, 지 인생인데 어떡하게. 걱정하지 마, 자식. 본인이 걱정한다고 뭐.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돈으로 표현해. 네 엄마한테나 잘해줘. 네 엄마도 네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게 뭐가 나 이해가 안 되네. 왜 그거? 뭐가요?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 거 없잖아. 아 그래? 약간 지인들 그래서 약간 부부 단체. 아니 친구 중에 마약하는 애 있어? 아직은 없지. 근데 모르지. 아니 근데 요즘 진짜 많아요. 근데 학생들 사이에.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마약하면 그건 또 어차피 다 하는 거잖아. 모르겠어. 마약이 뭐 사람들이 마약이라고 하는 거지. 티? 그래 신기하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 많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진 애들이 예전에 담배를 피웠잖아요. 본드 불고 그걸 이제 마약으로 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그럼 중학생도 한다던데. 얼마 전에 뭐 경찰도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중학교 때 아는 사람이 본드를 했거든요. 근데 난 솔직히 그게 너무 나도 하고 싶었다 그때. 중학교 때? 네. 오늘 냄새 좋잖아. 냄새 좋잖아. 그럼 무슨 안 해봤어? 한 번씩 해봐야지. 아 세대가 다르지. 세대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걔는 뭐 하는데. 그거 안 해봐서 그래. 해봤어요? 어.
본드를 했어요. 본드를 오공본드 이렇게 비닐봉지에 짜가지고 넣고 불면 이렇게 까마귀 거 하나. 한강각과가 있어. 그 비닐봉지에다 뭘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노란색 본드를 노란 본드 있어. 그치. 오공본드. 그 접착제. 생각해보면 아, 접착제? 그 본드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진짜 잘 팔렸겠다 본드. 그거 이제 약간 흡입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성분 때문에 화학 성분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아지고 멍해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마약처럼 마약 옛날에 비슷하게. 했던 거지. 이런 게다 유행이네. 뭐 그런 거. 부탁했어. 미실님 요즘 좀 어때요? 나 그 글 보고 좀 걱정되는데 그 게임 계속 그 얘기를 게임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술이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술도 그런데 그냥 사는 게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국장님?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재미없는 단계까지 와고 약간 그 힘들어. 안 해요. 완전히 재미없진 않아요. 네,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 네,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진 않고. 진짜. 좀 지겨워요, 사는 게. 잘 버티고 있어 그랬더. 물어볼릴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는 것도 좋아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실님 밴드 어울리는 글 읽으면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저도 게임 진짜 좋아하고 저 몰랐는데 그 중독도 약간 DNA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술이고 저희 엄마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저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근데 엄마가 비디오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내내 게임만 해서 아빠랑 진짜 개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 DNA는 이렇게 나온 거겠지. 그래서 지금도 엄마 가끔 만나면 엄마도 계속 핸드폰 게임을 해요. 계속 게임하고 저도 핸드폰 게임 엄청 하거든요. 둘 다 게임밖에 안 해. 그래서 그 매실님이 올리는 걸 보면서 엄마 생각이 나고 저도 게임에 엄청 잘 빠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맞아 이런 마음이 있지. 공감 갔어요. 근데 뭐 일상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것도. 보통 뭐 일상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밥은 먹고 잠 자고 그럼 됐지. 남편이 뭐라 해요? 지금 남편이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어제도 집에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남편이 설거지하고 다 치우고 난 누워서 계속 게임하고 있고 게임하다 잠이 들었거든요. 나도 맨날 그러는데. 근데 신랑이 우리 일주일 지금 몇 주야? 게임만 한 지 2, 3주 된 것 같은데 신랑이 딱 한 번 말 한 번 하고 말고는 말을 안 해. 한 번도 내 게임하는 게 터치를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말을 하는 말하는 사람이 원래는 우리 신랑이. 근데 언제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야 나도. 게임을 하면서 너무 불안해도. 눈치 보이고. 근데 멈출 수가 없으니까 아이씨 방에 들어가서 하나 뭐 마루에서 하나 하는 거 똑같이 뻔히 안 되신다. 에어컨 틀었는데 마루에서 하자 그냥 그러면서 시간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계속 잠들 때까지 했더니 어제 오늘 출근을 안 하니까 신랑이 나보고 어제 자다 깼어요. 근데 너 들어가서 잘래 게임할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 그냥 인정해줄래. 그러니까 많이 불안한 게 아니라. 가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속으로 걱정할 거예요. 걱정은 좋은 아니니까. 내가 요즘 계속 내 술 먹고 싶다 계속 그랬거든. 그래서 술 먹느니 게임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근데 나는 이거 딴 얘기인데 너무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그 DNA가 무섭다는 게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진짜요? 다 DNA라니까? 근데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뭐라 해야 되는데 엄마가 횟집에 가서 자연한 회를 골랐는데도 거기서 서 있는데요. 저기 양식을 처음 한 거야. 너무 옷이 넘을 때까지 몰랐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란 거를. 근데 그 순간 내가 너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나고 너무 악마의 생각이 들면서 PP가 있지. 아니 사실은 제가 하도 엄마한테 땡땡거리니까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자주 안 하는데 이제 큰언니는 바쁘니 큰언니한테 전화 안 하고 만만한데 우리 작은 언니니까 작은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 갑자기. 그러니 현실아 너 요즘 상담 다니니?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너 상담 되게 오래 다닌다? 그러면서 좀 오래 다녀? 그랬더니 또 오래 다니니? 그러는 거야. 이제 제가 왜?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너 혹시 신천지 뭐 이런 데 우울증에서 너가 치료받고 너 옛날에 상태 안 좋았는데 아니 나 요즘 아니 우리 오빠랑 잘 지낸 거 알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니?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다가 말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유튜브하고 다 찍었잖아요. 그걸 우리 엄마 볼 것 같은 거야 언니들이나. 나는 우리 친구들이 날 보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끝까지 안 했어. 그랬더니 언니가 너 뭔가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 저런. 말을 해 그냥. 네? 그 영상 좀 보면 어때? 싫어요. 왜? 나 우리 친구들 보는 거 싫어요. 심상지로 의심받는 게 나아요? 그래 의심해라. 그러니까 뭐 그거야? 얘가 이제 좀 무너질 때가 됐는데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 뭐가 무너질 때가 없는데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거기에? 뭐가 좀 빠져 있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의심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엄마는. 근데 문제는 나는 그게 싫었던 게 뭐냐면은 그런 관심 어릴 때는 좀 가져주지. 어릴 때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쭉 나를 관심 갖고 걱정하는 그랬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 거지. 엄마가 지금 의심하고 있구만.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같이 지금 의심하고 있구만. 미러전이다 미러전. 괜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는 못 나와요. 다음 주 휴가예요. 저 드디어 휴가. 못 나오세요? 아 그래. 쉬자. 진짜? 자유가. 진짜? 쉬는 거. 쉬고 난 그 다음 주가야. 어떻게? 그래? 2주 쉬어. 2주 쉬어. 그다음 주 휴가 못해요? 이거. 나 5일날 마무리들. 너무 좋아하셔요. 좋다. 쉬면. 2주 쉬어. 마무리들 하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여신님 생각이 엄청 나는데 여신님이랑 같이 말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좀 약간 주저하는 마음이 근데 여신님이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상담에서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신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 약간 주저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상담을 하기 전이나 하기 후에 개인적으로 뭔가 얘기를 또 하기에는 약간 뭐 주저주저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여신님이 이걸 딱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나 아무래도 열심히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신님은 좀 저도 집단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신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 여신님이 그냥 집단에서 가끔 얘기했던 되게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글로 이렇게 딱 읽히니까 진짜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케이님이 오늘 또 물어봐서 놀랐고 케이님 진짜 이런 게 계속 신경이 쓰이나 보다. 그러고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그런 게 좀 이해가 가고 그리고 몰랐는데 저랑 처음에 이제 관계를 했던 게 케이님 집단에서 처음 해줬던 관계에 대한 좀 의미가 있었구나. 그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좀 이해가 가요. 그랬구나. 그래서 탓하는 말은 아니고 이걸 좀 내가 일찍 알았으면 좀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아쉬웠고 또 삐리님이 저는 사실 여전히 삐리님이 집단에 온다 그러면 좀 꺼려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전에 삐리님을 만났던 어떤 이미지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 삐리님을 생각하면 집단에 오기 싫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삐리님이 온다고 이제 동급인이 쓴 글을 봤고 그래서 가지 말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뭘 또 그러고 그냥 완전 삐리님 봤잖아요. 근데 삐리님이
제가 지금까지 뿔리님한테 느껴본 적 없던 어떤 되게 시원하고 솔직한 말을 오늘 하셔서 아 내가 그동안 뿔리님을 좀 못 만난 시간 동안 뿔리님 어떤 마음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약간 좀 그러신 건지 그래서 좀 궁금하네 좀 뭐가 좀 약간 많은 게 내려놓아지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반가웠어요.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정하고 좋았고 많이 갈고 왔어. 아 그래? 잘했네. 제가 게임을 진짜 많이 해서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진이 무슨 게임 하는지도 너무 궁금해서 게임 얘기를 너무 같이 하고 싶고 저 맨날 저 여기 와서도 저 상담 맨날 기다리면서도 다른 집단에서 계속 저 핸드폰 무조건 게임 보는 거거든요. 애니팡? 애니팡은 옛날 거고. 저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 롤 매치. 아 롤매치 알지? 그 재밌죠, 그쵸? 근데 하진 않았고 광고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완전 재밌죠. 근데 저는 그 동거인이 저 처음부터 게임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너가 뇌가 쉴 틈이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눈 떠서 게임을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나 뭐 밥 먹을 때도 게임을 저 계속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를 안 쓰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게임을 안 하면 이것도 어쨌든 나한테 어떤 회피성이 그게 있구나 뭔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그냥 게임으로 갖다 쓰면서 그 의미 없는 이 손가락질을 계속 하면서 내가 이거 회피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이 많은가 보다. 이걸 뭔가 그럼 의미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 아니 게임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저 당연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걸 안 하게 된다고. 왜 안 하게 돼? 그냥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나한테 의미가 근데 있다. 저는 게임에 한참 빠져있다가 갑자기 하는 게임을 그만둘 때가 이게 이제 나한테 숙제처럼 여겨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왜냐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게임하는 건데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럴 때 그냥 안 하고 갈아타거든요. 다른 게임으로 스트레스 안 받을 만한 게임으로. 그래서 미신님이 예전에 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밴드에서 게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미신님도 생각이 진짜 많겠지. 그러니까 계속 게임 하겠지. 그랬을 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아드님 얘기를 다른 집단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오전에 여기서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기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지? 또 신기하고 왜 안 물어봤지? 이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세경님 얘기랑 비슷하게 왜 안 하지 말을? 왜 안 물어보지? 그 여신님한테도 왜 안 궁금하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왜 안 궁금하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여기까지. 저는 나나님이 이제 아까 전화를 할까 뭐지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나님 봤을 때 조금 친하기가 조금 문턱이 좀 높다고 저는 이렇게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먼저 생각해줬다고 하니까 또 좋고 그리고 아까 갈등할 때 조금 두려운 게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지? 왜 언제 갈등했어? 아까 이렇게 조금 녹청이 이제 그게 갈등 아닌가요? 그전에 이제 그게 갈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두렵더라고요. 이게 내가 빨리 이제 테이프하고 이제 정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그게 일단 무슨 마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일단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단은 그게 마음 써주는 건 더 어쨌든 양가 감정이 이제 동전해가지고 그랬어요. 어쨌든 좋았고 그리고 이제 느다시님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권위자의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좀 조심스럽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궁금은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아이를 가지고 이제 저렇게 해야 되나 이제 궁금은 했는데 물어보는 게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못 물어봤던 거예요. 건지잖았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실님 저는 못 볼 줄 알았거든. 어제 마지막 이번 주에 나와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저번 주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게 또 부담 주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늦어서라도 보니까 좋아요 일단. 물어본 적도 부담 안 돼요? 괜찮아. 좋겠지 뭐. 그것도 좋아. 안 물어보는 안 물어보고 싶어. 그래요. 어쨌든 좋고 케이님 오늘 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이렇게 저를 막 이제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이라기보다도 막 이렇게 저 엄청 높여서 얘기할 때 난 진짜 생각을 얘기했는데 왜 날 이렇게 안 고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지금 생각을 말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이래야 되나 조금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게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그런 억울한 생각이 그 당시에는 좀 들면서 이래서 솔직하게 말 못하는 거지 또 마음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근데 뿔리님도 이제 비슷한 성향이랄까 좀 친구 같은 느낌? 이제 그거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 나 같은 타입이. 그래서 조금 든든했어요 이제. 그리고 새벽님 너무 좋았어요. 오래간만에 봐서 좋았고. 그리고 시험 몇 잘랐지? 그때 좀 길었던 걸로 제가 기억했는데 그것도 궁금해하긴 했어요. 이상입니다. 저 하면은 여신님 저도 되게 비슷해서 사실 그래서 여신님한테 마음이 많이 가서 얘기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뿔리님만 동료로 여기지 말고 좀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아니 거기서 배제됐다는 건 좋게 생각해요. 저 얼마 찌질처럼 평가했는데 그게 자기도 중요한 게 이래. 같이 놀자 그냥. 그래 좀 친구 좀 친구 만들고 싶다며. 배제 좀 하지 말고요. 좀. 아니 그게 뭐지? 그 아까 좀 막 여신님 얘기할 때 더 짜증이 났던 것도 사실 제가 그래서 저 보는 것 같아서 짜증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님 볼 때 나 같아서 짜증나는 마음이랑 나도 저런데 공감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비슷하다 느끼는 마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신님이 저는 그 마음 쓴 거 알아봤다니까 좋고 그냥 저는 여신님이 오늘 한 말 중에 그 가족을 대하는 거랑 다른 사람 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가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가족한테. 근데 오늘 알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통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다르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 하면 되게 서운하거든요. 그럼 진짜 아까 나나님도 말했지만 그럼 너 진짜 뭐 하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여기서 하고 집에서 다르게 할 거면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병님 오랜만에 와서 되게 좋고요. 또 저 생각해서 왔다니까 더 좋고 가끔 나와도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쉬우면 아쉽다고 저는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좋고 엄마 얘기할 때 공감해줘서 되게 좋았고 왜 그런 엄마한테 잘하는데 우린 또 왜 그 모양일까? 짜증나네요. 아무튼 그랬고 아까 그 얘기는 진짜 그때 막 그 첫째 아이 가졌을 때 상황이 정말 진짜 와이프도 힘들었겠지만 새벽도 진짜 힘들었겠다. 그거를 견디고 또 바꾸려고 노력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험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버텼으면 하는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끌리님이 요즘 보여주는 모습이 약간 끌리님 사석에서 밥 먹었을 때 그때 모습이랑 비슷해져가지고 이제 위화감이 없어서 되게 좋고 저도 되게 좋아 보여요. 네,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저 달리기 10회 끝나면 끌리님이 쿠키 구워주신다고 했는데 구워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뉴쌤 아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공감되는 주제여가지고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왜 그랬는지 물어볼 생각이 없었네. 좀 아쉽기도 하고. 늦게라도 들어서 좋아요. 네. 뉴쌤도 되게 쉽지 않겠구나.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과정을 들으니까
그렇네요. 나나님 마음 들어서 좋았고.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저는 미실님이 좀 삶에 대한 기준이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치고 지겹다고 표현했나? 그러니까 저는 지치고 지겨운 거를 느끼는 게 삶에서 되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제도 내가 진짜 우리 애들한테 빨리 졸업하려고 게임기를 빨리 사줬단 말이야. 근데 첫째는 빠졌는데 둘째 안 빠지더라고. 둘째 계속 나랑 놀고 싶어해. 그래서 얘가 방학을 했네?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대. 게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제 또 또 가서 놀았어. 또 난 지겨운 거야, 지루하고. 가면 또 그래서 같이 놀아주기도 지루하고. 그래서 어제도 지루하고. 또 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낮잠도 자고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자고 또 루달프시를 나가야 되네? 씨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지겹게 또 나가고 해서 그래, 이런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실님이 지루하거나 지겨운 거는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계속 즐거울 수도 없고 계속 뭐 이벤트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겹거나 지루한 거는 진짜 삶을 잘 살고 있다는 하나의 큰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게임하는 거 왜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지가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부부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좀 잘못됐거나 뭔가 이상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게 전 좀 더 이상해요. 오히려 지금 자식 다 키우셨고 집에 퇴근하면 할 일 없고 그럼 게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땐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미실님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문제가 있다는 걸로 계속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좀 생각을 바꾸거나 그래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리고 여신님이 참 친구 되기 어려운 스타일이야, 여신님이. 케이님한테도 그렇고, 아까 그 가족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족 얘기도 나는 가족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 그렇게 생각하냐? 야, 그렇구나. 이렇게 좀 넘어가고,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좀 나랑 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서로 되잖아. 서로 그냥 근데 여신님은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먼저 좀 저돌적이야, 항상.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여신님은 공격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낄 땐 여신님이 공격을 먼저 했어. 나는 가족하고 너희하고 달라. 얘네들이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질문해서 내가 대답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질문해서 대답을 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 저 근데 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한참 가족 아닌 애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야, 가족 아닌 애들끼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둘이? 난 아닌데. 난 아닌데? 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은 당연히 얘네는 공격받다 생각하지. 그럼 당연히 또 공격받고, 또 본인이. 그래서 그랬다고 공격받는 게 당연한 거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공격했다는 건 생각을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좀 그렇게 선 먼저 좀 긋지 말고 얘기를 좀 먼저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신님은 딱 그 단정을 먼저 좀 짓고 시작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화를 잘 이끌어가지도 못하면서 단정부터 지어. 단정 짓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 되는데 대화를 이끌어가지도 못하면서 단정부터 지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삐걱이는 것 같아요, 본인 마음이랑 다르게. 그리고
K님이 아까 나나님한테 느끼는 그 의미, 나나님을 생각한 좀 관계 의미가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좀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랬던 관계들이 꽤 살면서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참 많이 좀 속상함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되게 이제 의미가 있고 나는 좀 중요한 관계고 더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상대편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을 때 좀 오는 그 뭐랄까 아쉬움이 좀 굉장히 좀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K님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공감이 좀 됐어요. 이해가 좀 되고. 근데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삶에서 항상 같은 마음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오늘처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사람 마음이 좀 서로 다르고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구나.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막 표현하고 나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서로 다르는 걸 일단은 좀 먼저 그걸 전제로 깔고 나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좀 알아주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그때 좀 얘기를 좀 하면 오늘처럼 좀 K님도 나나님하고 겪었던 그 갈등의 시간들을 좀 더 다르게 좀 다른 사람들하고 겪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나님이 좀 기억을 저하고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나님이 K님을 좀 거리 일부러 둔 거에 대해서도 나나님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사실 상처받기 싫어서 사실은 좀 거리를 좀 두기도 스스로 했었다고 해서 저는 그 마음 되게 많이 공감이 돼서 그랬는데 오늘 좀 얘기한 건 좀 달라가지고 그거를 좀 잊어버렸나? 그런 좀 아니요. 그거 저는 그 마음이 맞았는데 이제 K님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나나님은 나한테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있어서 그게 좀 힘들어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하는 게 맞는데 아까 좀 다르게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지? 그러니까 네가 다가와서 내가 힘들다. 난 이렇게 들려서 그렇게 생각했나? 근데 좀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그 마음이 공감됐는데 좀 다르게 좀 들려가지고 궁금했어요. 이상해요. 저는 나만이는 저번에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알지 내가 그러셨거나 해서 좀 어떤 거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 보여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게임 얘기할 때 하니까 갑자기 친해진 느낌?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여신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문자도 보내주고 막 연락해 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나는 내가 너무 이렇게 답을 짧게 하는 스타일이라 단답형으로 그냥 좀 서운하진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게임하느라고 게임이 밥 답답하구나 먹을 때 몰랐었어요. 그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하려다가 그때 상황이 회사에서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때 화요일이라서 바빠가지고 알콜 중독자 모임까지 가야 되니까 저녁 때 이제 계속 전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 한 번 하려면은 짧게 하더라도 일단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심신의 안정을 유지한 다음에 생각을 딱 하고서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전화를 아무 데나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만 그냥 고마웠다고 그때 한 거. 하여튼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형님은 그냥 보니까 그냥 반가웠어요. 되게 오랜만에. 또 물어봐 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근데 K님은 좀 이렇게 따뜻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 엄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약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뭐 눈물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식당에서 그래서 보기하고 다르구나 근데 이러는 것도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중이고 이거는 내가 회사에서 얘기해도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빨리빨리 마무리하자 빨리빨리. 알겠어요. 그만 할게요. 그래. 선생님이 아까 이런 생각을 하시네. 잠깐 대답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뭐 죄책감을 갖거나 뭘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상담 노출을 계속 못 듣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로그 같은 것도 사람들한테 관심이 완전 없어져가지고
집중해서 못 읽어요. 저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일과였거든요, 사실은. 그 보고 댓글 써주고 공감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의 저의 관계 유지의 하나의 길이었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다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좀 불편하고 내 상담 녹취 못 듣는 거 불편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저도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계속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자극 추구가 안 되니까 새로운 그 색다른 커다란 자극을 계속 느끼고 싶어가지고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좀 못 나오는 동안 계속 많이 불편한 게 있었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좀 반겨줘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좀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함께하는 기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 얘기 좀 했는데 그 얘기 하니까 좋아요. 해서 좀 다들 좀 지지받는 기분이었고 좋았고 뭔가 좀 케인이 걱정이 안심이 되고 뭔가 그 상황이 미실님도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 게임 글만 봤을 때 되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근데 잘 지내고 있구나,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되고 좋아요. 그리고 저도 되게 여신님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냥 저도 되게 눈치 많이 보고 그래서 뭔가 불편해하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되게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저도 그냥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지 그게 구분이 이제 좀 되니까 그래서 여신이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뭔가 그리고 의가신님 얘기 들었는데 저도 약간 애에 대해서 약간 기대하는 게 컸나 봐요. 항상 애가 이제 6살인데 뭔가 누가 보면 중학생인 줄 알겠어. 근데 애가 이제 말대답하고 자기 주장도 생기고 이제 좀 2년 뒤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지라는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얘랑. 근데 이제 게임기 사주면 돼. 안 되면 어떡해. 또 그러면 애 잘못될까봐 안 사주면. 있어. 이미 다 있어. 와이프 하고 있는 거 다 했어. 와이프 다 애가 줄 건데. 어쨌든 오케이 좀 걱정을 덜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심이 돼요. 이상입니다. 네, 저 짧게 할게요. 아까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여신님 아드님 얘기하면서 자해 안 하고 좀 자살하는 게 나아요 라던가 이렇게 자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여신님의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그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해는 안 했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공격 반응마다 좀 그렇게 했어요. 나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저께 동금이랑 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가서 얘기를 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왜 집단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냐 엄마랑 얘기도 해보자 라고 해서 얘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 결국은 동금이가 이제 새벽에 핸드폰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못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나나님도 그렇고 좀 편해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오늘 모두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동금이가 안 나간다고 했을 때 저도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밥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나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나가야지. 예전에 여신님이 뭐라고 하게 됐었고 그래서 나왔는데 오늘은 좀 저로 참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부다심님 아드님은 사실 더 궁금했어요.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가끔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 지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 물어보고서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안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지레짐작 관심이 없어 보여. 그래요? 관심은 있다. 없어 보이지. 스스로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얘기하고 싶어해. 그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관심이었거든요. 그 사람 케이 수준을 맞춰서 질문하는 게. 그게 관심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다행이다. 내일까지 할게요. 저만 하면 되죠. 저 처음에 이렇게 집단할 때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갈등도 하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집단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까 K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같이 공동체로 살아내는구나 이 느낌이 저한테도 지금은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프림이 가겠다고 한 거는 실제로 간 거나 또 같이 달리는 거나 또 여신님이 미슐림한테 연락해 주는 거나 이렇게 서로 삶을 걱정해 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되게 좀 마음이 좋았고 저는 뭐 미슐림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힘들면 집단 밴드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버티고 저 술만 안 먹을 수 있으면 뭐 그럼 돼. 파이팅!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힘내요. 그래요. 흡연해 주시고요. 저희 2주 쉽니다. 예.